잠시 후 무익하고 덜 찬 방송. 서울만 하는 경상도 언니들과 함께하는 전라동화 절절동 35화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사는 그게 뭐야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양에 사는 외절애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박절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반가울 수가. 오늘 또 외절애님이 늦었죠. 녹음 있는 걸 까먹으시고.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할 일이 너무 태산이라가지고 제가 깜빡했네요, 여러분. 요즘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번 그랬는데 무슨 요즘입니까?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또 이제 새해를 또 맞이해가지고 또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는 뭐예요? 있었죠? 해가지고. 새해를 맞이해가지고는 뭐예요? 뭘 가지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바쁘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고. 여러분들도 많이 바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 소리죠? 미안한 나머지 그냥 막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네네.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새해가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 2024년은 이미 다 갔다고 봐야 되지 않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벌써. 아니 우리가 이렇게 뭔가 어떤 계획을 하거나 뭔가 날짜를 하나 정해놓고 이때 뭐 하자고 하면 되게 시간이 금방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눈 깜짝하면 그 시간이 와 있어가지고 맞아. 그거는 진짜. 벌써 우리가 그때 이 얘기할 때 아직 한참 멀었네 했는데 벌써 이때가 왔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저도 녹음날이 한 2주 정도 텀이 있는데 벌써? 저는 진짜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벌써 2주가 지났을 거라고는. 그렇군요. 네.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연말에 뭔가를 하자는 계획 얘기를 작년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1차적인 예약도 끝을 냈죠. 그럼 이제 맞아요. 이제 올해는 다 간 거죠, 이제. 연말에. 그날이 금방 올 거다. 좀 있으면 이제 연말이 오는 거군요. 준비 다 그렇죠, 마쳐가지고. 그렇죠.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때 얘기한 거 이제 해야 돼.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이제. 2024년 이미 다 갔다고 봐야 된다.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말씀드리고 시작이 싶네요. 네네. 끝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울 자리를 보고 이불을 펴라에 이어 시작은 그렇죠. 곧 시작이 끝이다 이런 끝이다. 말이 있어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약간 그래도 힌트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연말에. 왜죠?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이제 조금 운을 띄웠으니까 연말에 우리가 약속을 잡은 것을 이제 우리 공개 방송을 한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구독자와의 만남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만남? 찾아가는 어떤 서비스로 전 세계인들이 계신 것으로 알아서 이제 그 나라 그렇죠. 하나하나 방문 예정이죠. 그 전에 지금 그게 뭐야님께서 또 벌써 또 한국도 티켓팅을 또 마치셔가지고. 그렇죠. 에이, 설마. 이제 뭐 한 달 정도 뒤면 아유, 그건 아니죠. 해도 너무하네요, 정말. 설마. 저도 참 그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아쉽겠지만 이번엔 제가 좀 짧게 있다 오려고. 정말 다행이 중 다행이네요. 또 온다 해가지고 너무 우울했거든요. 네, 짧게 한 2주 반만 있다 아이고야.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 네. 하루가 아니었군요.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시간이네. 그렇군요. 일단 환영하고요. 왜 이렇게 표정이 마음으로. 어두워지셨죠? 외절이님. 마음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제가 되게 고민하다가 뭐 새로 물건 하나 샀는데 또 가소비. 올해 사고 나서 올해 산 것 중에 가장 잘 산 것 같다. 우와! 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지금 집에 이 집에 이사 온 지 사실 거의 2년이 다 돼가요. 제가 정말 사람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집에 올 때 2년을 계약하면서 2년 너무 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약을 했었는데 이제 다 끝나고. 역시 아까 외절이님 하신 말씀 맞네요. 시작이 끝이다. 그럼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이 집으로 이사 오고 나서 저희 집에서 슈퍼가 좀 마트가 좀 멀어가지고 장을 봐서 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무거운 거 들고 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사를 왔을 때부터 사고 싶었던 게 구루마라고 하죠. 아, 구루마. 아. 꼭 필요하죠. 근데 이거 요즘 뭐라고 얘기하나요? 카트?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카트 느낌이 좀 다른데? 그래서 그 100원 주면 옛날에 100원 주면 살 수 있는 거 있었잖아요. 카트. 그 마트 가면 왜 100원 넣고 가지고 100원 넣으면 이제 열쇠 뚝 떨어지면 가지고 오면 되는 거. 잠시 빌릴 수 있는. 사는 게 아니죠. 그건 빌리는 거지. 가지고 오신 거예요, 혹시 그 집으로? 네, 저 가지고 왔어요. 100원짜리인 줄 알고. 100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사고 싶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 아줌마 같지 않나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걸 끌고 다니는 게. 되게 아줌마 같아요. 이거 되게 망설이다가 최근에 이제 샀어요. 망설이다가 최근에 샀는데 한 번 들고 마트를 갔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아니 혹시 구루마라면은 그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뒤에서 30명씩 밀어주는 그 구루마는 아니죠? 그거는 리어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건 그래. 리어카지. 그거는 30명이 뒤에서 밀어야 돼요. 이건 내가 할 수가 없고 혼자 끌고 다닐 수 있는 구루마로 했죠. 그거는 또 그리고 이렇게 막 얼굴에 막 칠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얼굴 시꺼매지는 건 안 되고 혼자 하시는 걸로. 서민용으로. 그래서 혼자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마한 걸 샀는데, 샀더니 생활 질이 너무 올라가서 왜 이걸 진작 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올해 가장 잘 산 물건 구루마였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또 한번 세대 차이를 또 엄청 느끼게 되네요. 구루마라니. 정말. 네, 여러분 지난 녹음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재밌는 일 찾아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잊고 지내신 것 같은데요. 죄송해요. 재밌는 일. 왜 그래 씨. 요즘에 씨를 붙여서 얘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왜 그래 씨. 왜 그래는 도대체 누굽니까? 왜 그래 아닌가요? 아니 뭐 씨를 붙여주는 거는 상당히 감사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아니 왜 그래? 그거 원래 이렇게 그 원래 누군데? 이름 이렇게 약간 모르는 듯이 말하는 게 유행 아닌가요? 그 뭐 왜 그래 씨던가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 그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름은 제대로 해줘야지. 왜 그런가요? 저래? 뭐 이렇게 막 해줘야지. 왜 그래 씨는 뭡니까? 왜 그래 그렇군요. 씨는 진짜. 좀 잘못 얘기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요즘에. 옛날에 뭐 존머 씨도 요즘 아니고 그런 지금. 게. 와, 존머 씨를 아시네요. 이야. 혹시 뭐 책 읽는 존머 사람 씨 정도 이야기. 뭐그 정도는 알고 야, 있죠. 그 고모집 책장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거 옛날에 정말 한 세대를 풍미했던 책이었죠. 계속 걸어가는 아저씨 맞죠? 존머 씨를 모르면은 좀 독서랑은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봐도. 근데 외제리님이 말하니까 왜 이렇게 욕 같죠? 그냥 존머씨 이야기인데. 존머 씨. 그 존머식이 뭐 이런. 존머 씨. 그래서 저는 왜 그래가 아니고 왜 저래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요즘에 그 가르마 유목민에게 버림받아가지고 되게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왜 그래가 뭡니까 진짜. 왜 저래. 왜 그래라고 하면은 알아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러면 뭔가 이렇게 인지도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름을 잘못 찐 건가. 그래서 박절래님은 오늘도 자기 분량 아니면 안 할 건 거죠. 언제 내 순서가 오는 거지? 불안하네요. 아니 왜 앞뒤로는 항상 박절래님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편집할 때마다 이분은 인사하고 나중에 줄거리 얘기하고 그때 아니면 볼 수가 없어. 나타나질 않아요. 좀 소리가 좀 뭔 얘기를 하나 하면 바스락거리고 있고 책장 넘기고 있고 막 공기 마시고 있고. 제가 최근에 저희 직원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영화에서 이제 국적이 뭐냐를 물어볼 때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묻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질문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왜? 옛날에는 뭐 쉬, 히 가지고 난리 치더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Where are you from을 한국에서 그냥 배울 때는 뭐 어느 나라 출신이니? 라고 묻는 거다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문제는 외국에는 우리는 이제 뭐 단일 민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외국은 엄마는 뭐 이탈리아 사람, 뭐 아빠는 독일 사람. 맞아. 이런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국적은 뭐 영국인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니라고 물어보면 이게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네. 어디라고 얘기해야 되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은 뭐 진짜 외모는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 사람인데 근데 국적이 뭐 유럽 사람이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 나 프랑스인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이렇게 발음이 영국식 영어를 쓰는데 뭐 외관은 뭐 아시아인이라던가 뭐 이랬을 때 이제 뭐지 뭐 이렇게 너 영국인 맞아? 뭐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기도 했었고 근데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나는 이게 아시아 사람들한테만 국한된 건 줄 알았는데 보통 그래서 내가 나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 치고 너 영어 되게 잘하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영어권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아시아 사람들이 워낙에 영어를 못하니까 그렇게 이런 말을 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유럽도 자국어가 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너 뭐 그 나라 사람 치고 영어 잘하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게 사실은 좀 차별성이 있는 표현이다. 왜 우린 영어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약간 좀 낮춰보는 말이긴 하겠죠. 너 영어 못하는 줄 알았는데 니네 나라 사람 영어 못하는 줄 알았는데 잘하네 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또 사실은 또 사실이라서 사실 영어를 못하는 것도 또 사실이라서 대다수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 영국인 직원분이 얘기를 하는 게 물론 그거를 그렇게 좀 차별성의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이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은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어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영어를 쓰는 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영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신기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또 좀 재밌어가지고 싱가포르도 보면 말레이 계열이 있고 인디언 계열이 있고 뭐 이렇게 또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넘어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다가 싱가포르인으로 국적을 바꾼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서 또 저희 팀한테도 물어보고 했더니 너 뭐라고 얘기하냐 너 어디서 왔냐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했더니 최근에 이제 국적을 싱가포르로 바꾼 친구는 자기는 말레이에서 왔다고 얘기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왔다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레이 계열인데 날 때부터 싱가포르에서 태어난 친구한테 너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싱가포르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Where are you from이라고 했을 때 싱가포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는 이런 고민들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별로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뭐 다 대부분 같은 이제 뭐 단일 민족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재밌는 이야기였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도 재밌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서. 아니, 그러고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외국인에 대한 그 출신도 굉장히 궁금해하지만 한국 토종인 사람에게도 고향이 어디인지 뭐 그쵸.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심지어 이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라는 어떤 그 사람의 기원을 찾아가는 걸 참 좀 좋아하고 그렇죠. 탐색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요즘 그렇게까지 잘 안 묻긴 하지만 사실 심지어는 뭐 몇 대 손이냐 뭐 어디 이런 김씨냐 어디 그렇죠. 그런 거 정말 전혀 상관없죠.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어느 김씨라고 한들 그 사람이랑 나랑 뭐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올라가서인데도
그런 걸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하는 그 다음 거면 반응은 뭐 양반이네. 이런 그 사람이 양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며. 그러니까요. 그러고 보면 한국 사람들이 참 그 뿌리에 대한 게 되게 강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도 그 요즘에 다문화 가정이 워낙 좀 많잖아요, 한국에도. 그래서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그냥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또 Where are you from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냥 난 한국인이지라고 그쵸. 생각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건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서 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럴 수도 수 있겠다는 있을 것 생각이 같아요. 드네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모든 면을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하면 그 모든 게 굉장히 쉬운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게 하나가 상대방에게는 그게 엄청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그렇죠. 단어 중에 하나라고. 전 처음에 그게 뭐야 님께서 그 얘기 하실 때도 그게 뭐가 문제지? 라고 전혀 감을 잡지 못하다가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는 데라고 생각했는데 또 알고 봤더니 진짜 우리는 그 뿌리를 찾아 나서는 그런 행동들을 그렇죠.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보니까 또 새롭게 또 알게 되는 또 많은 생각이 또 하게 그래서 생각이 났던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진짜 또 어쩌면 폭력적일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아버지가 뭐 하시냐, 부모님 뭐 하시냐라고 물었을 때, 맞아요. 사실은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많고 한데, 이제 그런 거를 당연히 부모가 있고 뭐 그러니까. 있을 거라는 그거 가정하에 질문을 하게 되니까 듣는 사람들은 되게 난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그 광고에서 들었던 것 중에 뭐 명절에 뭐 집에 내려가니 뭐 이렇게 물었는데 자기는 이제 고아라서 갈 곳이 없는 거죠. 명절에 찾아갈 가족이 없는데 그렇게 물었을 때, 근데 이게 사실 그냥 인사말처럼 물었는데 거기서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요 라고 말하기가 또 그러니까 그냥 예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는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폭력일 수 있는 거죠. 비슷한 걸로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너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니?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질문이었는지 뭐 어디 답을 하는 건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을 때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닌데 막 이런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없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근데 또 그냥 물었는데 내가 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막 이런 엄청 고민이 많이 됐었던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 없이 되게 가볍게 하는 질문도 누군가한테는 되게 폭력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근데 안 겪어보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쉬히 가지고 그렇게 막 얘기했을 때도 뭐 저런 것 가지고 굳이 저렇게 신경을 쓰나 라고 했는데, 각자가 이제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 단어 하나가 그쵸.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도 너 이번에 명절에 어떻게 뭐 내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정말 별 뜻 없이 물었을 수도 있죠. 할 말도 없고. 그쵸. 근데 명절은 명절인데. 그쵸. 예. 근데 그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문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면서 괜히 이제 의도치 않게 그런 기분에 휩싸인다든지.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하나하나가 그렇게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새삼스럽게 드네요. 저는 이제 쉬히 가지고 난리 쳤을 때도 좀 이해를 못 했었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와닿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한번 또 재미있었던 주제였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 방송으로 들어가 볼까요? 유호. 박절래님 나타나십시오. 네. 아마 가장 또 짧게 끝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는 네,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바느질 7벗이라고 하는 뭐 제목도 있고, 아시방 뭐 7친구 뭐 이런 제목도 있고, 제목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던데 이제 같은 내용의 작품들입니다. 아직 이렇게 통합이 안 됐나 봐요. 통합이 안 네, 됐나 이제 합치고 이름을 있는데 좀, 이제 곧 또 깨지고 뭐 그런 것 같아서 네. 이 작품 속에서는 바느질의 주요 멤버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서로 이제 자기 자랑을 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이제 한 부인께서 바느질을 하다가 잠시 피곤해서 누워서 잠이 들려는 찰나에 이제 서로
자기를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7 등장인물이 이제 나오는데요. 반지꼬리 속에 들어있던 친구들이 한 명씩 이제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자아가 맨 처음 나와요. 이제 부인이 잠든 틈을 타서 이제 자신의 키 큰 모습을 딱 보이면서 까치발을 막 하면서 키를 더 크게 하면서 등장을 하더니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제가 제일 중요한 거를 다들 아시죠? 자, 들어보세요 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일단 딱 옷감이 생기면은 제가 있어야 이제 치수를 재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옷을 만들 수가 있다. 제가 없으면은 만들어봤자 막 너무 길거나 너무 짧아서 입을 수가 없다. 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 자리 빌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선거에는 저를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대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총선 준비 바쁘네. 이거 참 너무하네 라고 하면서 자에게 이제 다들 수긍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너 좀 오만하구나. 네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려주지 하면서 이제 가위가 딱 나타났어요. 아니 그걸 자로 제 본들 뭐 하느냐. 몇 센치인지 알면 뭐 하느냐. 내가 안 잘라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옷감에 딱 모양을 내가 만든다. 내가 아니면 어떡할 건데 네가 아무리 자를 재봤자. 그래서 너는 좀 반듯하게 해주는 뭐 그런 정도? 좀 뭐 치수 좀 그렇지만 사실 아무리 눈대중으로 해도 내가 없으면은 나는 천 쪼가리에 불과한 게 내 덕분에 옷감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나를 찍어라. 아유 정말 이제 재외국민 선거는 끝났지만 이제 신청은 끝났지만 사전투표부터 본투표까지 나를 찍어라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또 참을 수 없던 바늘이 나선 거죠. 바느질이란 말 못 들어봤나? 바느질. 내 얘기다, 내 얘기. 바늘. 어우, 정말 하면서. 아니, 딴 것 좀 다 됐고, 내가 지금 다녀서 이렇게 된 거지. 무슨 소리냐. 참. 기호 몇 번 하면서 이제 나라는 거 좀 알아달라. 제발 좀 하면서. 지금 기호 3번이 얼마나 지금 투표율이 높게 나올지. 네. ARS 결과를 못 봤냐.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는 이제 실이 또 충분한 거죠. 잠시만 하면서. 바늘 혼자 지나갔으면 그게 됐겠느냐. 사실은 실이 다 해낸 일이다. 바늘 네 혼자 지나갔으면 구멍만 냈다. 내가 갔기 때문에 지금 실이 천과 천을 이어준 것 아니냐. 정말 답답해서 미쳐버리겠네 하면서 이제 막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나 컬러풀하다. 나는 빨간 옷감에 빨간색, 파란 옷감에 파란색. 정말 나야말로 정말 무지개. 무지개다. 정말 아니 그리고 바느질이 아니고 바느실이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 심한 지금 나 앞에 사람들 정말 못 살겠네 하면서 나 진짜 너무하네 진짜. 나 정말 나 옷감에 실 정말 나는 정말 색깔별로 있다 제발 좀 하면서 이제 화를 낸 거죠. 좀 다들 그만해라 이제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이제 할머님께서 등장을 하면서 너희들 정말 시끄럽구나. 내가 지금 정치 원로로서 내가 한마디 할게. 내가 한 7선 의원쯤 되는데. 너희 초선 재선 의원들 제발 조용해라. 나 이제 국회의장 나가야 된다. 나 지금 나이가 이렇게 보이지만 내가 정말 정치 구단이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싸우고 안 된다. 지금 저 바느질 하시는 분 내가 없었으면 손 다 아팠다. 나 저 바늘에게 몇 번 찔리면서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남았다. 내 온몸에 상처지만 나 지금까지 내 이렇게 얼굴 두껍게 살아남았다. 내가 아니었으면 너희 지금 못 살아남았다.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할머니는 뭐죠? 그래서 할머니는 골무입니다. 골무. 골무 할머니께서. 네, 할머니께서 골무 할머니께서 이제 화를 내면서 내가 지금 이 가죽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여기 있다. 내 나가죽 두꺼운 내가 아니었으면 너희는 불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자 또 참을 수 없는 인두가 나오더니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실이 이렇게 삐죽삐죽 할 때마다 실과 옷감이 겉도는 것을 제가 참지 못해서 저의 뜨거움으로 이렇게 눌러주었더니 굉장히 반듯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매끈해졌다. 사실 제가 없었으면은 이 디테일이 살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죠. 쪼매난 너 나와봐 하면서 갑자기 다림질하는 애가 나오더니 저는 제 몸에 그 뜨거운 수치를 안고 이 전체를 하는데 인두는 사실 뭐 바느질 직후에 조금 하는 거지만 저는
구겨진 옷, 뭐 아이들 베네 쪼고리, 또 우리 대감님 나가실 때 바지 딴, 뭐 치마 주름 막 제가 아니면 다 불가능합니다. 정말 제가 정말 끝판왕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면서 이제 이 부인께서 돌아 누우면서 얘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면서 이렇게 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면서 와르르 막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서러워진 거지. 나 진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 정말 서러울 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무슨 화만 나면은 저를 붙잡고 바닥을 탁탁 치면서 얘기해가지고 제가 허리 몇 번이나 부러지고 정말 그 저가 누구죠? 이거 오디오 방송입니다. 오디오 방송. 자가 굉장히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자가 바로 자입니다. 자가 화 많이 났네, 자가. 그래서 전 정말 화가 났습니다. 평소에 저를 허리를 댕강 부러뜨리질 않나 이게 진짜 말이 되냐고 막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가위가 얘기했어요. 아니 맨날 저 없으면 안 된다면서 갑자기 문고리에다가 꼬로 매달아 놔가지고 제가 어지러가지고 맨날 저는 왜 반지꼬리 안 넣고 튀어나온다면서 왜 저를 문고리가 꼬로 거는 거죠 하면서 제가 어지러워서 토가스 올려 하면서 저도 좀 똑바로 반지 함에 좀 넣어주세요. 진짜 저 왜 이렇게 취급해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바늘이 막 울면서 맨날 저보고 찔리면 저보고 화내고 자기가 실수해놓고 저보고 뭐 화내고 저 정말 속상하고 제일 기분 나쁜 거는 누가 체하면 저 가지고 따는 거 있죠. 정말 저 너무 불쾌하고 저를 왜 이딴 식으로 써요. 전 정말 안 그래도 정말 할 말 많았어요. 저 탈당할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죠. 화가 나서 이런 식으로 공천 안 주면 저 탈당할 거라면서 막 이제 화를 낸 거죠. 그랬더니 신당만 듣지. 네, 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두도 이제 사실 저도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 사실 열이 많은 성격인데 저를 자꾸 뜨거운데 집어넣어가지고 저 정말 너무 힘들고요. 저도 이제 그만 나가려고요. 이제 나가서 어디 새로운데 알아보려고요. 좀 합칠 사람 합칩시다. 우리 다 나갑시다. 이거 진짜 너무 양당치제 너무 오래 갑니다. 힘듭니다. 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고 막 서로 야 너보다 내가 더 뜨겁거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막 인두와 다림이 그리고 이제 이때 분위기를 살피던 골무 할머니가 있겠죠. 아유, 얘들아. 이렇게 하시면 또, 마님 들으시겠다. 이제 좀 그만해. 라고 하면서, 이제 또르르 굴러갔어요. 어느새 깨어난 마님이 이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굴러간 골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칠선 의원으로서, 마님 좀, 심려 끼쳐서 죄송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조금 어리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데 그래도 그동안 함께 해왔고 저는 이 친구들 다 저의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버시고 7 친구라고 생각해서 저를 좀 가까이 두시고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했더니 네 말을 들으니까 약간 내가 마음이 누그러진다. 아까 방금 진짜 너무 화나서 다 치워버리고 싶었는데 그래. 전부 우리 친구라고 생각하자. 나도 너희가 없었으면 이 방에서 얼마나 적적했겠느냐. 알겠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골무만큼은 비단 주머니에 싸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고 나머지 친구들은 전부 반지꼬리에 보관하는 그래서 골무가 조금 특별 대접을 받게 되는 그리고 그 이후로도 협력해서 지낼 수 있게끔 골무 할머니가 이 분쟁을 조종했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바느질 7 친구들의 이야기 바느질 7벗이라는 작품이고요. 다른 제목으로는 아시방 7 동무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는 작품 여기까지입니다. 이 동화는 왜 쓰여진 거죠? 네. 서로 자기 자랑을 하다가 네. 다시 이게 도대체 일에 복귀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왜 쓰여진 거죠? 저는 굉장히 잘 쓰여진 것 같은데. 그래요? 이 작품은 생각보다 되게 오래 살아남고 해서 수능에도 자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품이. 아니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뭔 거죠? 이건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네 삶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이거 전생에 이것도 읽은 기억이 나시나 보죠? 요거 이제 숙종 5년. 그 친구가 또 지었군요. 그 친구. 그 친구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숙종 5년쯤에 또 누가 치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각자 우리가 왜 요즘에 한창 그 SNS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휴대폰을 보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기보다는 카페에 앉아서도 각자 휴대폰을 보고 각자 SNS 확인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여기 이 카페에 왔다는 거 막 올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자랑질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은 또 그걸 보면서 이제 쟤는 참 이렇게 잘 살아가더라. 그래서 만나서 이제 친구들도 얘기를 해보면, 너 그 사진 봤냐? 걔 정말 이렇게 잘 사는 것 같더라. 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사람들이 좋은 것만 올리지, 나쁜 거는 올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을 파고 들어서 가보면은 각자 또 이제 세상을 힘들게 살아나가고 있고, 또 애써서 살아나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각자 잘난 척하고 또 아픔을 먹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또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인간. 앞에서는 되게 대단한 척 막 자기 자랑을 하다가 뒤에는 사실 그동안 힘들었다. 인생이라는 게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우리 인생사를 잘 보여주고 그리고 또 사람은 또 사회적 동물이라서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 다 힘을 합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이런 좀 지식인으로서 여러분께 한번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요즘에는 진짜 SNS에 정말 잘 사는 모습만 올리는데 예전에 그 싸이월드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모한테 들었어요. 그렇죠. 네. 새로운 세상이 있었어요 그때 싸이월드라는 거. 싸이 나오는 거 맞죠? 싸이.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세대 신분. 근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월드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나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맞아. 가끔 나는 눈물을 흘린다 이런 거 올린 거 있거든요. 나는 가끔 눈물 흘린다. 나 오늘 화장 엉망됐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쵸. 이런 거 하고 뭐 힘든 하루를 보내고 커피 한 잔 이런 거 이렇게 밤 되니 이 피부 어쩔 거임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밤 되니까 왠지 센치해져 이런 거 이런 거 인생은 다 혼자야.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때만 해도 힘들어서 오늘 하루 문 닫아요. 그래서 갑자기 하루 동안 문 닫아놓고. 그렇죠. 그러면 예스타이월드를 한 번씩 닫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렇게 거기 방문할 수 없도록 이렇게 닫아놓고 하루 정도 그렇죠. 그리고 다시 저 돌아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또 좋은 거 올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렇게 좋은 것도 하고 나쁜 것도 보이고 했었다. 그러네. 요즘에 이제 좀 세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은 좋은 것만 올리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과거 그 싸이 세상이 좀 더 인간적이지 않았나. 그렇네요. 생각이네요. 희로애락을 함께 다뤘었는데 그렇지. 지금 너무 보여주기만 하는군요. 그렇죠. 네. 왜냐면 그때는 글을 많이 썼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힘든 하루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난 좀 우울했다 이런 거 많이 썼거든요. 이런 거. 하루를 또 정리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또 이제 슬픔을 또 반으로 줄이는 그런. 그렇죠. 그럼 또 밑에 이제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이런 거 해주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별일 아니야 이러면서 점점점점. 그런 거 했었는데. 그런 거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사라졌네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는 되게 좋은 거 주로 이제 커피 이런 거 많이 올라오고. 그렇죠. 카페 이런 거 많이 올리고 하니까. 커피와 그 음료와 케이크는 왜 그렇게 올리는 건지. 그 부의 상징이어서. 그렇죠. 왜냐면 스타벅스 아무나 못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간다는 게 이미 좋은 삶, 성공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부의 상징이었구나. 저는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왜 자꾸 커피랑 빵 사진을 올리지? 이랬었는데 부의 상징이었구나. 연봉을 물어볼 그렇죠, 것도 그렇죠. 없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너 스타벅스 다녀 이렇게 하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서민인가 아닌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모닝 커피 한 잔. 인 스타벅스 이렇게 되면서 그렇죠. 이제 꼭 그 로고 이렇게 보이게 찍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알았네요. 그래서 또 괜히 믹스 커피 타서 사진 찍어 올리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하는 믹스 그런 정도 안 되나요? 커피는 믹스인데. 안 돼요. 그렇구나. 아메리카노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했었나요? 그 한국 드라마나 이런데 아메리카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아메리카노를 먹는 게 나와서 한국에 가면 사람들이 아메리카노를 먹는데요.
그 외국에는 아메리카노가 없나요?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 그러니까 한국은 뭐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차도 마시고 뭐 커피도 뭐 다른 것도 마시고 하는데 한국은 드라마를 보면 거의 다 아메리카노를 먹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묻더라고. 왜 한국은 그렇게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냐,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라떼를 좋아하거든요. 난 안 좋아하는데. 제가 본 드라마에서는 한국 여행- 오렌지 주스 나오던데.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 보면 아메리카노를 되게 많이 나오긴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주문할 때도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그 대사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가면 아메리카노를 먹겠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배웠죠. 한국이 아메리카노가 그렇게 유명해? 새로운 사실이네. 네, 그래서 그런 한국은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먹나 봐요. 믹스인데, 믹스. 그렇죠. 한국 믹스 뭐 미숫가루 이런 거 먹잖아요. 감주. 그렇죠. 감주가 사투리잖아요. 대구 경북에서만 쓰이는.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것도 한번 다시 확인해봐야 될것 식혜라 같은데. 그러나요? 식혜가 표준어죠.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아닌 것 같은데. 제가 20살에 처음으로 감주란 말을 들었어요. 그때 이제 뭐 이렇게 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식혜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서 제 친구가 저희 감주 준대, 감주 먹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술인 줄 알고 제가 지금도 술을 잘 못하지만 그때도 그랬어가지고 지금 대낮에 이렇게 술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아니 저거 감주 식혜라고. 그때 제가 처음 그 단어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게 대구나 이 경북 사투리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확인해보진 않아서 모르겠네요. 근데 한자를 생각해보면 달콤한 술은 맞네요. 감주. 그리고 단술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단술도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단술을 감주라고 번역을 둘 중에 하나를 번역한 건가 보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감주라고 하면 그게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렇구나. 저희는 워낙 그 지방에 살다 보니까 감주가 오히려 더 진짜 말일 수도 있겠다고 감주인가요? 발음을 억양을 감주라고 하나요? 아니, 감주.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감주. 경상도 사람들이 그 카페에 가면은 항상 이제 블루베리 스무디라고. 블루베리 이렇게 두 군데 올라가는데,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특별히 억양이 없다 하더라고요. 블루베리 스무디 없죠, 주세요. 그렇죠. 그러는데 우리는 블루베리 스무디 주세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제가 어제 그 우리가 다 같이 아는 그 싱가포르의 친구 잠시만요. 만나고 왔는데 식혜와 감주는 다른 음료래요. 식혜는 근데 이게 식혜를 감주라고도 부르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정확히 말하면 식혜와 감주는 다른 음료로서 식혜는 쌀밥을 엿기름으로 삭혀서 만들며 식혜를 오래 구우면 엿이 된다. 그리고 감주는 사실 엿기름이 아닌 누룩으로 쌀밥이나 죽을 발효시켜 만드는 것으로 발효가 조금 더 진행되면 알코올이 생성돼 막걸리가 된다. 그래서 주를 쓰는 건가 보다 그러면. 근데 이게 종류가 조금 다른데 우리는 그렇게 거의 근데 식혜라고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혜는 무알코올 음료라고 보면 감주는 아주 낮은 도수의 알코올이 함유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고 보면 이제 찜질방 같은 데서 무슨 거기서 마시는 식혜가 맛있잖아요. 또는 이제 깡통에 나오는 식혜도 있고 캔 음료로. 거기에는 감주라고 쓰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그러니까 이게 감주가 사투리가 아니에요. 아예 다른 거네요. 그러면. 근데 실제로 그럼 숫자가 맞네요. 대구 경북에서는 식혜처럼 쓰네요. 우리는 감주 그러면 그렇죠. 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죠.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그 실제 그 감주라는 거는 지금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네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죠? 네. 너무 신기하네. 네. 그래서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하면, 아니, 그때 그 싱가포르 친구를 만났는데 무슨 한국 얘기가 나와가지고 부산에 가면 말이 너무 세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국인 뭐 이렇게 말투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부산 말투는 되게 센 거 같더라. 나보고 그렇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다.
근데 센 걸로 치면 대구가 훨씬 더 세지 않나? 근데 이제 대구는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다 보니까 아. 잘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면 보통 이제 서울, 부산, 제주 요렇게 이제 많이들 가다 보니까. 아, 그래도 그 억양 차이를 느낄 수는 있나 보네요, 그분들이. 그러신 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그 싱가포리언이 중국어 쓰는 거랑 중국 사람이 중국어 쓰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중국 사람이 중국어 쓰는 게 더 세요. 아. 언어를 전혀 모르지만, 아, 저 사람 중국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 싱가포리언이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길 가다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그분들도 서울에 있을 때랑 부산 갔을 때 그 오. 다름을 느끼셨나 봐요. 억양과 성조가 있군요. 네, 그래서 좀 세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어떤 그거는 되게 여성분이 예민하시네. 맞아. 안 그래도 아, 예리하시네, 예리하시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데 이제 어떤 서울 남자를 만나고는 그냥 무조건 사랑에 빠졌대요. 자기 이름 부르자마자 난 이 사람 꼭 사귀어야겠다. 그냥 선영아 이렇게 했는데 자기 너무 놀란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나를 선영이. 불러주더니 근데 그동안 이제 항상 자기 선영이네. 집에서는 선영아 막 이렇게 불러서 뭐 그냥 그렇죠. 기분 나쁘고 막 순영아, 순영아. 그냥 싫었는데 그냥 그 남자가 선영아 하는 순간 바로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냥 이건 사랑이다. 나를 이렇게 불러주는 건 난 이 사람에게 목숨 걸어야겠다. 그냥 불렀을 뿐인데 그래서 이게 억양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서울 가면 전부 다 그렇게 부를 텐데.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귀 막고 다녀야 돼요. 아, 근데 우리는 이름이 그렇진 않아서 다행이다. 그러네요. 그렇게까지 어. 차이가 나지 않아서. 아니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가면 이렇게 서울에 가까워지면 사람들의 말투가 바뀌어요, 진짜. 희한해. 그게 되게 네. 희한해. 그러니까, 근데 또 서울에서 반대로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오잖아? 그럼 대구 쪽으로 내려오거나 이렇게 내려오면, 처음에는 약간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서울말 쓰다가 갑자기 내려오기 시작하면 다 사투리를 쓰고 똑같은 있어. 사람인데 똑같은 지방 사람인데 아니요. 아니. 내리고 그러니까 탔겠죠, 사람들이 그 내리고 사이에. 타고 하면서 그새 갑자기 물갈이가 이제 그 됐구나. 분위기가 네. 사투리로 바뀌는데 서울로 올라가면 그 위로 올라가는 순간 점점 서울말이 많아지는 거 많이 사투리를 들려요. 쓰다가 위로 올라가면 다 이제 서울말이 되는 경우. 그래서 오. 맞아, 나도 그거 되게 많이 느꼈었는데. 되게 신기해요, 그거.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 점점 그 서울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서울이 다 와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어떻게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잖아요. 이게 서울말과 이 지방 사투리가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는데, 근데 완전 지방 토박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서울말과 지방말이 다르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예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서울에 지인이라든지 친척이 없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항상 그 어른들도 지방분을 만나고 다 이제 지방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서울 말과 지방 말이 다르다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었는데. 근데 이게 TV로나 화면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쓰는 것들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 봐요. 이게 우리가 쓰는 말과 다름을 못 느끼나 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뭐 서울 사람을 만나고 서울 말이 어쩌고 했더니 서울 말이 우리랑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되게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오, 신기하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래서 동화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화를 아직 시작 안 한 줄 알았다는.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럼 오늘 동화로 넘어가 볼까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신기했던 게 그 골무가 이제 뭔가 그런 중재를 하면서 되게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잖아요. 사실 처음에 이렇게 들었을 때 골무가 제일 쓸모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사실 진짜로 바느질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없어도 되는 걸 고르자면 이 7개 중에 골무가 1번일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골무가 그 옛날부터 존재를 하긴 한 건가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그게 뭐냐면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어릴 때 우리 왜 과정 시간에 그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골무라는 거를 되게 늦게 접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나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점점 세상이 좋아지니까 골무라는 것도 나오구나 우리 손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아니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옛날 사람들한테도 이게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는 워낙 이제 뭐 미싱 같은 그런 기계로서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바느질을 다 손수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던 있었겠죠.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바느질 진짜 많이 했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겨울 옷, 그러니까 사실 여름 옷은 좀 또 그만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 얇으니까. 근데 겨울 옷이나 동정, 한복에 동정 달 때는 조금 딱
딱딱하게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할 때는 이제 아마 그 손을 보호해주는 실제로 또 우리 외할머니가 제가 어릴 때 집에 오시면은 이렇게 바느질하는 걸 참 좋아하셔서 항상 어디 뭐 옷 끼울 거 없나 이런 거 항상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나 이모들이 일부러 옷을 찢어서라도 바느질을 하실 수 있게끔 너무 그걸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평소에도 이렇게 양말이 해지면 버리면 되는데 외할머니 오실 때가 일부러 기다려요. 하도 좋아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외할머니가 바느질 하시는 걸 보면은 일단 딱 반지 꼬리에서 처음으로 딱 손에 끼는 게 골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할머니 손이나 그 여자들의 손에서 제일 오랫동안 머무는 게 그러면 골무일 수도 있겠다. 그런 다른 도구들 사이에서. 수도 있겠네요. 저는 뭐 바느질 많이 하진 않지만 저 좀 바느질하는 거 좀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 뭐 잘 안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때 퀼트 이런 거 좀 많이 했어가지고 근데 저 골무를 안 썼거든요. 그냥 맨손으로 그러면 손 다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다친다기보다는 이제 확실히 이제 아프죠. 그래서 이제 뾰족한 걸 계속 눌러야 되니까. 계속 눌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진짜 뭐 좀 센 거를 할 때는 뭐 골무가 사실 없어가지고 저는 아예 애초에 사질 않았어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뭐 다른 옷감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그랬어가지고 저는 이제 골무가 개중에 가장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러네요. 부분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이 골무가 이렇게 좀 뭐랄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밉상일 수도 있잖아요. 다 같이 좀 자기 자랑을 할 때 의그하면서 밉상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세월 또 자기의 명맥을 유지했을 수도 있고 다른 애들은 뭐 실은 사실 다 되면은 교체했을 거고 뭐 잔은 부러지면 교체했을 거고 이런데 골무는 굉장한 세월 동안 있지 이 반지꼬리 안에 살아남은 것 같은데 그래도 실선을 하면 28년이요. 그런데 조금 말이 이렇게 역시 좀 지혜롭고 어르신이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약간 또 밉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28년 동안 욕 먹으면서 되게 하나만한 얘기했잖아요. 꼰대. 그럼 날도 28년이네. 28년. 네. 그래서 저마다 반지꼬리 안에 있지만 다들 서름이 있는데 골무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늘 찔리고 서름이 있었을 텐데 조금 이렇게 인간에게 약간 아부를 떨면서 그러니까 1인자에게 잘 보이면서 자기 계속 2인자로 있고 싶어하는 좀 긴 세월 살아남는 그런 비법이 아닌가. 그게 이제 살아남는 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1인자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게. 폴더 인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아니 굉장히 좀 어르신으로서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1인자를 뛰어넘지 않는 적정선에서 자신의 위치를 채워나간다니 진짜 너무 현명한 거죠. 현명한 너무 거죠. 때묻었다. 너무 때묻었어. 동안데 이거 무슨 그래도 이 중에서 그래도 제일 호감이라서 나는 얘를 뽑고 싶다. 혹시 그런 캐릭터 있을까요? 얘가 그래도 제일 좀 괜찮네. 그러니까 뭐 호감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바늘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느질이다. 그쵸. 바늘. 왜냐면 바늘. 이런 분이 탈당한다니까, 나중에. 왜냐면 바늘 통합을 해야지, 가는데. 통합을. 요즘 바늘 시대에 가는. 무슨. 아니, 뭐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네.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가면 또 둘이 탈퇴할 거 아니야. 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늘이 하면 실이 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굳이 실은 저 실 꼬셔가려고 지금 벌써부터 저 한다 저. 실은 뭐 이렇게 굳이 그렇게 존재감이 없다. 내가 가면 따라오게 돼 있다. 이런 거고 뭐 인두 다리미 이런 거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뭐 괜찮다. 없어도 뭐 방법이 괜찮기는 있다. 나라의 대표님이 쭈글쭈글한 거 봐봐라 되는 거 그게. 아니 요거 물 뿌리면 되거든요. 물 뿌려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물 뿌려서 이렇게 짝짝짝 당기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세상에 살았는데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인두나 다리미가 뭔가 좀 더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이건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얘가 없어도 아니면 자기가 대체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진짜 딱 굽히고 들어오던지 뭐 불만 얘기하지 말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분들은 아직 자기의
제가 어디에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지.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 이제 탈당해서 나가면 찬바람 맞는 거예요. 그렇네요. 나가면 내가 나가면 더 힘들겠지 하고 나갔는데 사실은 아니 너 말고도 대체제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지역구 나갈 수 그러니까 없네요. 이런 분들은 못 나가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다음 기회를 노리거나 아니면 차라리 진짜 아예 그 바느질을 하는 아씨에게 정말 바짝 엎드리거나 했어야 됐는데, 요렇게 불만 얘기하고 갈 그런 위치가 아니다, 얘네들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중에 고르라면 바늘이 그래도 제일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뭐 가위, 자 이런 것들은 가위 같은 경우도 옛날 천 같은 거는 그냥 찢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입으로 해가지고 찢으면 좀 찢겨요. 말딱 물고.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구석기 시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거. 자기 객관화. 그래서 내가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가, 내가 대체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잘 생각을 하고 행동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대체제가 많은 사람이 나 나갈 거야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그럼 거죠. 광인 되죠, 광인. 그렇죠. 저는 그냥 끝까지 통합을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 혼자 살아남는 것보다, 알다시피 제가 또 대통령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이렇게 뭐 네가 잘났네 제가 잘났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하나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당을 만드는 게 그래서 참 그때 개미당 좋아하고 하셨구나. 참. 여러분들은 다 그러고 보니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 그렇죠.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소중하고 누구나 다 사랑을 받아 마땅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하나라도 빠진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의 옷이 탄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옷 한 땀 한 땀, 실, 천, 가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사실 천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옷을 만들 때. 이거 뭐 다 이거 있어봐도 천 없으면 못 만드는 건데. 여러분 제 말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가 빠지면 방송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집니다. 한번 빠져보시겠어요? 자, 이렇듯 우리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벗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통합 진보당으로 네, 통합하는 진정한 보수 통합 진보당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통합하는 진정한 보수.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박전래님께서는 특별히 애정이 가는 저는 이제 옷감을 떼와서 옷을 만든다는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냥 이미 만들어진 옷에서 이렇게 뭐 보수하기 위해서 바느질을 한 적은 있어도 옷을 짓는 그 단계를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저는 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의 몸에 맞게끔 치수를 쟀구나 그 생각을 처음 하게 되어서 전 자가 좀 신선하게 느껴지는. 자가 와라 놓다. 자. 근데 이게 거기서도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아까 이 자가 얘기했잖아요. 뭐, 허리도 부러지고 뭐 했다. 그 말은 이제 그 딱딱한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도 일자 딱딱한 자가 나왔는데, 근데 옷을 만들 때는 사실 줄자와, 그리고 이렇게 일자 반듯한 자가 아니고 곡선자가 필요해요. 이게 유용하지. 사실 이렇게 쭉 뻗은 일자자는 뭐 있어서 나쁘진 않지만 대단히 유용하진 않거든요. 옷을 만들 때는. 그래서 얘도 왜 얘가 1번 그 여당의 몫으로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안타깝네요. 소수 정당으로 가야겠네요, 얘는. 얘는 조금 소수 정당에서 이제 통합해서 같이 뭔가를 도모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고 보니 또 우리 아니, 근데 우리가 앞에서 지금 말을 나눴잖아요. 상대방에게 그렇게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분이 외저래님께서 자가 외저래 비마리가 박전래님께서 자가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했으면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처받고 오늘 하루 종일 방송 충격에 휩싸이면 어떡하시려고 지금 처음에 저희가 얘기하지 오늘이 않았습니까? 얼마 안 남아서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얼마 안 남아서. 그렇죠. 바로 인정했습니다, 지금. 괜찮을 생각해보니까 것 같고, 우리 네. 또 바느질의 장인이었던 우리 외할머니께서
지금 떠올려 보니까 주로 이제 실의 길이로 자를 대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뼘 한 뼘, 그렇죠. 자신의 한 뼘 한 뼘이 이미 정확한 저 센티미터였고. 주제없는 바라 저거 자 좋다 해놓고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네, 자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밝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토론과 의견을 나누고 이런 게 네, 필요한 저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수긍하겠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이거는 한다고 해서 막 나누는 게 이렇게 하면 아니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비난과 비판을 하면 비난을 하면 안 되지. 비판은 돼도 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의견을 그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라는 이제 의견을 개진한 거죠. 왜냐면 이제 박철래님이 이렇게 바느질에 대해 잘 모르신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한때 퀼트 되게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서 퀼트. 아, 이거 해봐서 아시는군요. 다 해봐서. 그렇죠. 예. 저는 뭐 또 안 해본 거는 또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바늘, 그 다음에 그렇게 느끼셨고, 저는 끝까지 이제 통합진보당으로서 통합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는 없어지지 않았나요? 네. 해체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해체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뭐 나중에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주관을 뚜렷하게 하며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냉동인간 아니신가요? 그도 지난번 없어진 그 당. 아니 요즘 세대를 맞춰가려면 가끔 냉동됐다 나오고 해야 돼요. 좀 대통령께서도 엄청 이제 슬로우 뒤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왜 실제로 냉동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지금. 근데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그 냉동을 풀었을 때도 살 수 있을지조차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 상태로 깨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이제 먼 미래에 뭔가 그런 방법이 있겠거니를 기대하면서 스스로를 있겠거니요. 그렇죠. 우리 다 거니 네.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잘 있겠거니. 그렇거니. 요즘 어떻게 잘 있겠거니. 네,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도 잘 네. 있겠거니.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최근에 한번 뭐 이렇게 시작하셨다고 이제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제 활동하셨다고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누구 얘기하시는 거죠? 냉동인간. 건이가 있어가지고. 냉동인간.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무슨 해서 말 하시는지 몰라가지고. 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참 용기라고 할 수도 있나? 아무튼 그 결심을 한 배경이 참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누가요? 냉동인간. 지금은 아무런 냉동인간.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절망을 미루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그 어떤 지점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확신도 없는데, 뭐 치료법이 있을 거라는 것도 모르지만, 내가 깨어날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상 죽는 거나 뭐 별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이제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게 참 어떤 마음이면 저게 될까? 또 한 생각이 가지는 들더라고요. 몇십 년째 지금 이제 그렇게 보존되어 있으시다는데 자기가 깨어났을 때는 자기 친구며 가족이 그쵸, 다 없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게 맞아. 행복한 일인지. 그러니까 살아도 그게 그렇게 좋을까 싶고, 근데 산다는 보장도 심지어 없고, 그러면 이게 그 절망을 미룬다고 했지만 사실상은 절망을 땡기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내가 냉동되는 순간에 사실 죽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왜냐면 나중에 내가 깨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들의 그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떤 마음일까 되게 좀 그리고 궁금한 깨어난다고 이제 뭐 치더라도 그 상태의 환경과 지금 환경은 또 엄청 많이 그쵸. 달라져서 깨어나자마자 어떤 바이러스 공격으로 바로 그럴 수도 죽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이 방법이면 될 거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게 최초의 시도일 거니까 어느 지점이 됐건,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랑 또 안 될 수도 연결되는 있고.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들의 어떤 절실함이 뭔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는 찾긴 어렵겠지만,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저는 좀 한 51% 정도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이게 뭐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좀 재밌을 것 같은 느낌? 이게 이게 보장은 받지는 못하지만 정말 다른 세상에 다시 깨어났었을 때, 근데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거는 조금 슬플 것 같긴 한데,
100%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래요? 난 진짜 1도 고민 안 하고 안 할 것 같아요. 나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주 여행 하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주로 나갔을 때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우주 여행을.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좀 그것도 별로 뭐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우주 여행을 하러 나갔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거는 그 우주선 안에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고 막 창문을 통해서 지구를 바라보고 뭐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우주 바깥에 뭐 그런 풍경을 구경하고 뭔가 이런데 우주선 안에서. 근데 그게 안 된대요. 창문을 만들 수가 없대요. 그게 창문을 만들었을 때 그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카메라로 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실제를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우리 왜 우주 정거장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물론 그쵸. 그게 우리 지구 대기권에서 엄청나게 벗어나지 않는 공간이긴 하지만 근데 거기서는 뭔가 고장나면 나와서 수리도 하기도 한다고 하시던데. 네, 근데 바깥으로? 거기서는 지구를 그렇게 우리가 그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없대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지구를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정말 그 우주라고 그러니까 지구를 벗어난 우주의 광경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까맣고 뭔가 그런 정말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없는 완전 새로운 느낌일 거고. 그러니까 그게 뭐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에서 지금도 왜 우주로 뭐 관광을 뭐 엄청 돈을 많이 내면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우주선 타고 올라갔다가 우주선 타고 내려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코로나 때 비행기 타고 갔다가 그냥 다시 돌다 오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타서 막 그 우주를 볼 수 있고 막 나갈 수 있고 이런 게 아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그 예전에 한국인이 최초로 그 우주정거장 갔었던 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그 무중력 상태라는 상태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험을 물론 그것도 체험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있겠죠? 네,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거 좀 또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게 있지만 우리가 사실 그거를 나 중력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우주선 안에서의 그 상태 하나하나가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거라서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지금 이제 먼 미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30년 전에 이제 누가 글을 올린 건데, 뭐 이렇게 그때 왜 뭐 천리안 나온 우리 하이텔 시절인데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은, 이제 우리가 쓰는 이 핸드폰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한 것 같기도 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문자도 너무 단문으로 보낼 수 있는데 좀 이 안에 좀 뭐 영화도 담길 수 있고 뭐 좀 이 안에서 뭐 좀 카메라도 좀 되고 이걸로 좀 뭐 얼굴도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자 댓글이 막 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에라 이 새끼 하면서 그걸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다닐래 사람들이. 카메라를 폰에 넣어갖고 얼마나 무겁겠냐. 노트북을 하나 사달라고 해라 뭐 난리가 난 거야. 사람들 진짜 그렇게까지 욕을 하나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런 욕을 단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또 추천을 해가지고 가장 높은 어떤 조회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이렇게 욕먹을 말이었구나. 지금 같으면 진짜 성지를 방문해야 될 정도로 미래에 다녀온 사람의 글처럼 그 사람은 그냥 이러면 좋겠네요 라고 올렸는데 막 사람들이 너무 비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참 특이하다. 제가 아무튼 어떤 예능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그 예전에 키워드였는지 뭐 당시 뭐 유행했던 거였는지 하여간 그런 걸 맞추는 그런 문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였던 것 같은데 2000년, 2001년 뭐 이때 뭐 유행했던 거 하면서 1위가 지금 정확히 기억해. 둘 중에 하나 그게 맞는 것 같다. 컬러 휴대폰. 맞아. 그러니까 그때쯤 2000년대 초반에 컬러 휴대폰이 나왔어요. 그 전까지 흑백이었다가 색깔 들어간 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전에는 완전 흑백만 있다가 이제 컬러가 좀 들어간 게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나왔는데 정말 그래 그때 흑백 폰을 썼어 우리가.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컬러 폰이라고 나온 것도 정말 뭐 색깔 조금 들어가는 그런 많이가 거예요. 아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 하면서 또 생각이 났던 게 그 당시에 이제 또 그 벨소리가 뭐 몇 화음 막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지금 외제리님 그래서 기억나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기억이 어떻게 납니까? 아니, 되게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맞아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이고 언제? 네. 고모. 그래서 그래서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던 게 생각이 났는데 그 당시 우리 그랬다. 그래서 막 그러셨구나. 그 화음 숫자 이렇게 막 늘어나면서 막 야 이거 소리 막 누가 그 휴대폰 새 휴대폰 사갖고 오면 막 야 이거 소리 들어보라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아니 또 저는 그런- 예전에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화장실이 다 밖에 있었잖아요. 예전 시절에는.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 다닐 무렵에 어떤 선생님들께서 나중에는 이제 다 이렇게 지금 좀 이제 어느 정도 발전되고 한 집에 발전이 좀 이렇게 요즘은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경우도 있을 거다. 있을 그랬더니 거다. 아까 그것처럼 그 반 친구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야 화장실이 집 안에 있으면 좀 더러울 것 같은데 냄새. 좀 그건 안 하고 싶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그죠. 예전에는 화장실도 푸세식 화장실 이런 재래식 화장실이었잖아요. 그게 집 안에 있다 그러면 이상하지. 그러니까 그런 세대도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모든 집 안에 있으면 참 편리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 좀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길래 되게 좀 재밌었던. 그러네요. 근데 오늘 이 작품이 옛날 작품이긴 한데, 근데 왜 이 또 바느질을 하는 이 사람은 또 여성일까? 그때는 뭐 남자가 바느질을 한 일이 없지 않았을까요? 아예 없지 그러니까 왜 않았을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뭐 고추 떨어진다. 근데 근데 왜 고추 세워야지. 왜 바느질을 그러면은 그 밭에 있는 고추를 따려면은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게 자동으로 다 떨어진다는 그렇네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일할 필요 주워오기만 하면 없네요. 된다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은,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할 때는 옷을 짓는 사람들이 남자잖아요. 그러네. 근데 왜 우리는, 해외에서는 그랬나 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걸 꼭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했을까? 근데 또 왜 우리 뭐 이렇게 알게 되는 디자이너들 있잖아요. 한글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또 남자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패션에 요리사. 대단한 사람들도 꽤 남자들이 많고. 근데 왜 우리는 이걸 이제 오랫동안 여성 아낙네 일이라고 했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뭔가 그런 옷을 그러고 보니까 그 해외에서는 이렇게 그 옷을 맞춰 입을 때 뭐 그런 테일러샵 해가지고 실제로 남자분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이제 여성들이 그 일을 담당을 해서 그리고 이제 뭐 과거에 보면은 실제로 그 바느질에서 이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뭐 이런 일도 많이 했었으니까 정말로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여자들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저기 전남인가? 어디에 보면은 이제 남성들에게 좀 요리를 배워라 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 이름이 오히려 남자들이 주방에 갈수록 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 해서 거기 주방 이름이 고추 붓는 부엌이에요. 떨어지지 않고 딱 붓는다 오히려.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거 저분 뭐 저런 거만 입고 다니나 몰라. 이 방송 수위 괜찮은가요? 아니 이거- 뭐 그 먹는 음식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페퍼. 그렇죠. 페퍼가 뭐죠? 아니 근데 방금 생각이 났는데 근데 페퍼가 왜 칠리, 붙는 칠리. 거죠?
뭐 음식이랑 잘 맞다. 뭐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딱 아, 입에 딱딱 붙는다. 아, 입에 딱 붙는 아이고야. 이런 거 아, 저는 또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이상한 생각 많이 하시네. 어. 아니, 지금 방금 생각이 났는데 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자가, 우리나라 진짜 자가 들어온 지는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 센티미터? 우리 과거에는 뭐가 있었나?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척, 두 척 이런 건 있었으니까. 아, 그럼 그 당시에도 뭔가 그 단위가 달랐던 거지. 있었을 것 자가 같아요. 했었을까요? 뭐 한 치 앞도 못 근데 본다 이런 예. 거. 그죠. 근데 아까 그 그림, 이제 동화 그림에서 나왔던 거는 정말로 그냥 일자 자 모양이었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게 있었나, 약간 좀 찾아보고 싶어지네요.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렇네요. 너무 지금 시대만 생각해서 그냥 당연히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그냥 생각보다 이 동화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고려 때부터 읽은 것 같기도 해요, 이 작품을. 아니, 본인이 고려 때부터 읽은 기억이 나신다는 말씀이신 아니, 거죠, 수능 지금? 언어 고려 영역에 나오거든요. 고려 때부터 읽은 것 같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 기억 안 조선 나세요? 숙정 5년이 아니고 고려 숙정 5년인 고려인 것 거예요? 같아요. 그럼 그때도 이런 자가 있었나? 신기하다. 근데 박물관에서 내가 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고려 다니면서 박물관은 안 갔겠지. 그죠. 고려 박물관이 잘 없죠, 우리나라. 그렇죠. 없지 않아요? 고려나 뭐 이쪽 계열이 잘 없어가지고. 그러네. 앞으로 좀 더 연구 부탁드릴게요. 나는 골무가 굉장히 좀 최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알 수가 없네. 조금 더 알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진짜. 이게 언제적 건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와, 오늘 우리 진짜 딴 얘기만 실컷 한것 같은데. 또, 동화 얘기는 정말, 뭐 늘 그랬으니까요. 뭐 우리는 언제는 뭐, 안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또 그러니까. 하면서. 언제 뭐 우리가 뭐 그 내용을 중심적으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자꾸 구독자가 떨어지고, 청취. 그러니까 구독자님께서 이제 휴식을 취하시라. 그죠. 충전에 들어가시고. 안식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회수도 좀 떨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저희 카테고리를 일상 토크로 바꿔봤어요. 더 안 좋더라고. 나는 도서라고 해서 사람들이 좀 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꾸니까 더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상관없나? 그냥 안 듣는 건가? 그랬군요. 지금 찾아보니까 조선 후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네. 그러면 들어왔을 수도 있겠네. 제가 고려시대 읽었던 건 아닌 거죠. 그렇네요. 그때 제가 요즘 딴 거 워낙 읽었네요. 많은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고려 때도 착각하실 수도 있지.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 어땠는지 마무리로 한마디씩 하면서 다음 방송을 또 기약해 보시죠. 저 같은 경우는 또 바느질을 또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바느질에 소질이 1도 없는데 제가. 근데 그분들의 어떤 한 분 한 분의 그 벗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 힘겨움을 가지고 또 자신의도 열심히 자기 위치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과 함께 또 멋진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저의 그 바느질 7벗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오늘 저는 좀 시간 여행을 한 느낌이 들고 싸이월드의 옛 세상들 그리고 컬러풀, 지금도 냉동인간에 머물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더 옛날로 조선 후기의 이 작품까지 점점 과거로 가본 느낌이 들어서 네 거기 계속 머물러 있고 싶네요. 현재가 끝날 때까지 당분간 돌아오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일단 컬러폼부터. 세상에. 16화음 되나요? 16, 요즘 최신 건데 또 아셔가지고. 네. 요즘에. 니 폰은 그 정도인 거니? 어우, 참. 네.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까먹었는데 하다가,
이분들이 이제 그 벗들이 불만을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뒤에 이런 그 음. 본인의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어떤 모든 삶이나 모든 직업들이 다 힘겨움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어려움을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러면 그 직업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인두가 뭐 내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일이에요. 그게 뜨거워야 되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그 직업의 정말 코어를 얘기할 거면 그거는 불평의 수준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뭐 이렇게 간혹 보면 뭐 자기의 직업이나 뭐 하는 일의 힘듦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거는 불평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 그럴 거면 직업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진짜 그 정치인들이 힘을 얻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지 않냐, 뭐 타협을 해야 된다, 뭐 뭔가 내 신념을 좀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거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의견과 신념을 개진하는 게 정치인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이야기를 아까 하고 싶었는데 까먹었다가 지금 생각이 났네요. 아니, 저도 한 그러네요. 10여 년 전에 어떤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학교 교사는 정말 할 만한데 아이들만 없으면 정말 좋겠다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뭐지, 이 그리고 사람? 이런 거죠. 의사 선생님이 왜 나한테 자꾸 아픈 사람들만 찾아오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정말 고충이 막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그것도 비슷한 게 인두나 이거는 다리미는 뜨거워야 되는 건데 아까 자 같은 경우는 진짜 사람들이 그거 들고 막 바닥을 친다거나 그래서 허리 부러지고 이런 거는 좀 불평불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인두 다리미가 뜨거워 이런 불만은 이건 받을 수가 없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그렇네요. 생각이 그러고 들었습니다. 보니까.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2주 뒤에 또 하찮은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나가